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이CNC에서 예체능 아이들만을 위한 수능 국어 수업을 개설하게 돼서 그 수능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예체능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실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실기에 대한 걸 조금 더 집중하면서 수능은 이렇게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어머님들한테 좀 그런 안정된 어떤 마음을 줄 수 있을지를 바탕으로 오늘 설명회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정재훈이고요. 그리고 대치 아우라 미래탐구 이렇게 중계학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예체능 쪽에서는 실기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빠르게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시킬지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라는 건 수능에서 첫 번째 보는 시험이 수능 국어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그 긴장되는 날에 첫 번째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수능 국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아이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사이클 자체를 좀 아침에 맞춰 놓을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능 국어라는 게 몇 년 전에 이제 좀 그런 시험의 형식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냥 45문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선택 과목 없이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겨서 공통 과목인 문학과 독서가 34문항, 그리고 선택 과목 각각 11문항씩 해서 4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인 문법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권유하는 건 예체능 아이들의 그 실기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라는 것은 결국 공부량이 늘 수밖에 없어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에서의 수능 국어가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예체능 계열에 관련된 대학에서는 국어라는 비중이 당연히 뭔가 다른 과목보다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봤을 때 미대나 아니면 체대 같은 데에서 수능 국어가 어려면 어려울수록 그 수능 국어를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실기를 보완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수능 국어를 3등급을 받는 게 목표지만 그 이상을 받을수록 훨씬 더 자기가 안정된 대학에 또는 실기를 바탕으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공부를 진행하거나 실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중과 함께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명확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 반영 비율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중요한 메인 주제죠. 어떻게, 그리고 왜 예체능반에서 수능 국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예체능 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일반적인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단은 뭔가 단과 수업에 익숙하기보다는 같이 뭔가 미술을 하거나 체육을 하거나 같이 뭔가 예체능을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업을 진행했을 때 그 반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르거나 어려운 게 있더라도 그냥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미루고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과에 들어오면 굉장히 좀 주눅된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겠지만 많은 아이들의 그런 것들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체능 반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울타리는 그 예체능 아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일반 단과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섞여 있었을 때는 좀 어색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같은 울타리 안에 놓여졌을 때 선생님과의 어떤 유대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의 어떤 공부 환경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체능 반 자체가 주는 울타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예체능 반 아이들이 만을 모아서 수능 수업을 진행한다면, 그리고 그런 수능 수업을 진행하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다면 분명히 여기서 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왜 예체능 반에서 수능 국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에, 왜 제 국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를 좀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예체능 학생에 특화된 수업 커리큘럼을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과거에 그 예체능 아이들만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했을 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미대 아이들이었는데 대학을 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데이터가 다 반영이 된 건데, 예체능 아이들이 보이는 특색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단어에 무감하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어 자체를 뭉개거나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거에 대한 거 하나. 두 번째, 그냥 글을 읽으라고 한다면, 특히나 국어 수업을 실은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글 자체를 읽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글 자체를 어떻게 읽을 수 있게, 익숙하게 만들 수 있게가 진행이 돼서 글 전체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단과 수업에서는 그런 커리큘럼 상의 그런 공부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큰 지문부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어색해하고 더 어려워하고, 그리고 더 국어를 등한시하게 되면서 뭔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직접적인 경험과 함께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단과에서의 그 미대나 체대 애들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것만 닦아주면, 거기에 대한 공부의 흥미를 갖추면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3등급 이상 봐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커리큘럼은 최소한 3등급은 무조건 받게 하겠다가 제 커리큘럼의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1등급을 받으면 제일 좋지만 예체능 아이들의 특성상 실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3등급은 무조건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2등급, 1등급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강 수업 진행 과정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테스트를 보고 시험 해설을 하고 본 수업을 하고 수업 후 관리,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뭐 있느냐, 이 테스트와 시험 해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그냥 단과에서의 테스트를 본다고 한다면 그냥 수능에 대한 기출 문제를 뭐 한 10문제, 20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본 수업으로 들어가고, 다 기출에 대한 그냥 분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체능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테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수능에서 가장 잘 사용되고 예체능 아이들이 가장 헷갈릴 만한 단어를 일단은 그 지문 안에서 다 뽑아서 그렇게 먼저 학습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지문 전체가 아닌 다 문단별로 나눠서 이 하나의 지문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의미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 지문과 네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정말 차분하게 한 2달 정도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기출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밑바탕이 있어야 나중에 9월달 이후에 실전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봤을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 기본적인 것만 닦을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3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게 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의 핵심은 결국에는 테스트라는 형식, 즉 아직 예체능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익숙함을 만들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건드겠다가 제 커리큘럼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시험 해설을 이것조차 모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실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체능만 하는 아이들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보통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에서
괜히 그런 것들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질문을 잘 못해서 계속적으로 뭉개고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성적이 안 나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하나하나 테스트를 본 결과지를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물어볼 겁니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업 후 관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됐는지를 말할 건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결국에는 한 명 한 명을 테스트지에 대한 걸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예체능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내가 파악하면서 그 아이들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계속 새롭게 정비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나 아이들이나 같이 호흡하면서 수업이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강 수업 진행 과정에서의 테스트와 시험 해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아이들과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유기적으로 수업 후 관리까지 연결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수업 역시 이런 시험 해설 이후에 본 수업에서 어떤 기출 또는 그 기출과 유사한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단과에서는 굉장히 수업 진행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한 주에 3지문 내지는 4지문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문 자체에서 어떤 읽는 속도나 그리고 지문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이들이 이해가 됐는지 여부보다는 강사가 준비한 설명을 하는 게 일단 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의 그 수업 진행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본 수업에서도 예체능 아이들만을 위한 그 중요한 기출을 뽑음과 동시에 그 중요한 기출 하나하나를 정말 그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체능 반을 만든 이유고 예체능 반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업에서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현강 수업 진행 과정에서의 하나하나의 특징은 정말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마치 개인 과외 하듯이 한 명 한 명의 수업 속도를 맞추면서 진행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업 후 관리 역시 각 테스트지를 바탕으로 정말 하나하나 아이들이 뭔가 능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왔으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을 모르고 있다면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후 관리 역시 아이들의 질문과 동시에 제가 이런 테스트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 한 명 불러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인 상담 및 이런 수업 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경험상 아이들의 예체능 반 아이들이 특히나 성적이 갑작스럽게가 아닌 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한 번에 딱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큰 요인은 제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심을 써주고 그 아이들이 어떤 걸 모르고 있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녹여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수능 국어에서에 대한 성적이 문제가 돼서 실기를 못 보거나 실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게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학생만을 위한 수업 자료 및 과제가 나갈 예정인데, 거기에 가장 큰 특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출 어휘집 뿐만 아니라 그 기출에 관련된 중요한 어휘도를 제가 직접 다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특색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직접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숙제까지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단 단어에 익숙해야 국어는 그 읽는 거에 대한 그 매끄러움이 있어야 자기가 그걸 읽기 시작하면서의 어떤 공부의 즐거움이나 아니면 성적에 대한 상승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아직 좀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이 이런 어휘집의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성적이 상향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어휘집이 제공될 예정이고, 그리고 주교재와 함께 주간지, 그러니까 주말마다 할 숙제를 제가 제공하는데, 주말마다 할 숙제가 일반적으로 단과 듣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예체능 아이들의 특색을 맞춰서 실기 외에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딱 그 정도의 양을 줄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학원에서 자료를 많이 받으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체능 아이들이 얼마나 주말 때 또는 실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하고 고생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간지 역시 그 난도와 함께 그 양을 충분히 적절하게 맞춰서 그렇게 아이들만을 위한 주간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간지와 함께 기출 분석지라고 이 주간지를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테스트와 같은 형식으로 자기가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역시 2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기본 밑바탕을 닦을 때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즉 9월 전까지 밑바탕을 다져놓으면서 국어에 대한 흥미와 함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에 대한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면 9월 이후에 정말 실전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수능을 보기 전에 바싹 쪼이는 그 기간에 들어갈 때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음과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자신할 수 있는 건 3등급 이상 또는 2등급, 1등급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자료 및 과제들이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미 다 제가 경험해 본 바를 바탕으로 어머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리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아직 공부가 익숙치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정말 그 아이가 180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예체능 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단과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다 신경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이 아이가 예체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쓸 수 없는 반면에, 우리 특히나 저희 이 예체능 반은 예체능 아이들만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특화된 관리 시스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테스트를 바탕으로 일단은 4주마다 그 한 주 한 주치를 다 분석을 할 겁니다. 얘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단어, 아니면 뭐 문학에 대한 어떤 표현 기법, 아니면 뭐 글자를 읽는데 그 문장 자체를 그냥 잘 이해를 못하고 막 읽는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 형식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제가 다 하나하나 조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는 그 조교나 아니면 연구소 직원들끼리 같이 그런 결과들을 조합을 해서 한 명 한 명 얘가 이 테스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커스터마이즈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 명만을 위한 그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예컨대 너는 아직 단어가 굉장히 익숙치 않구나, 예컨대 너는 고전 시가에서의 고어가 익숙치 않구나, 예컨대 너는 비문학에서 그냥 단순한 사실일치 관계를 잘 맞추지 못하고 있구나를 정말 세분하게 다 한 명 한 명 커스터마이즈 해서 그렇게 4주마다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과 동시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적이 안 오를 수 없게 무조건적으로 3등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을 하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체능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수능 국어의 목표점은 1등급보다는 높게 맞으면 좋겠지만 3등급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역시 아이들이 실기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수능 국어에서 바라는 그 지점 3등급까지는 1등급이 아닌 3등급까지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에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3등급까지는 이런 수업의 진행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무조건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하는 여부에 따라 당연히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반에 몇 명이 있든 무조건 3등급 이상은 맞게 하겠다가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나중에 실기를 너무 잘 하더라도 수능에 대해서 발목을 잡히지 않고 유연하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색, 즉 3등급을 목표로 하지만 그 이상을 맞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특색을 갖고 오늘 커리큘럼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예시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정말 독하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 분석서가 아이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제가 다 하나하나 체크할 건데, 이건 역시 다 계속적으로 그 테스트지와 함께 얘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를 제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한 명 한 명이 정말 계속적으로 저와 1대1 과외하듯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일단 제 목표이자, 그게 일단 기반이 돼야 무조건적인 3등급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기출 분석서 예시를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일단 이 예체능 반이라는 게 굉장히 유니크한 거고, 그리고 여러 학원에서 아마 보시지 않은 그런 예체능만을 위한 반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내만 주시면 그 예체능 반 아이들의 특색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수능 국어에서는 최소한 발목 잡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